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 로이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영상을 촬영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또 가고 싶어하는 4년제 학교 중 한 곳이죠. 바로 백석대학교. 이제 백석대학교 항공서비스 학과에 지원할 분들을 위한 수시 면접 기출문제가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쌤과 테디쌤이 아는 내용을 조금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면접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질문만 나오는 것이 아닌 또 기본적으로 항공과에서 물어볼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그 부분은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기출문제들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하셔야 백석대학교에서 완벽한 여러분들의 준비된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합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이쌤이 생각했을 때 백석대학교 기출문제 작년 거도 분석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이제 올해 거도 지금 분석을 하면서 강의를 함께 할 예정인데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난이도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올해 기출문제가 작년 기출문제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작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너무 좀 난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된다는 점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파르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사실 해당 답변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고 기존의 답변들이 거의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사실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로이쌤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답변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상세히 한번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20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하면 너무 길어서요, 저희가 우선 1번부터 10번까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로이쌤이 1번 먼저 한번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1번.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은 그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자, 뭐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성공, 꿈을 이루는 것, 행복, 돈, 명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어떤 명사적인 것을 나는 추구한다라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해서요,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우명을 마치 가치관처럼 표현해서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이쌤이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 혹은 예시 이런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삶의 가치관 중 하나로 한번 예시를 들어본다면 노력 없는 성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스스로 떳떳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값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에 있어서, 대외 활동에 있어서, 봉사 활동에 있어서 어떤 성적을 취득했던 성취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테디쌤과 로이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면 인성적으로도요,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본인이 경험한 가장 의미 있는 봉사활동은 무엇입니까? 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점을 배웠는지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봉사활동 경험이 없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며 그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자, 로이쌤은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학업에 충실한 편이라 봉사활동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테디쌤도 사실 봉사활동을 많이 해본 경험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봉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서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행복이 되었을 때 내가 더 큰 보람과 성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봉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객실 승무원에게 있어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기내에서 승객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건네는 직업이고 업무이기 때문에요, 봉사활동 경험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줬던 경험은 여러분들이 기내에서 더욱더 다양한 상황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건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테디쌤은 봉사 정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봉사 정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있어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손, 팔, 두 팔 다 걷어서 정말 뭐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눈이 될 수도 있고 목소리도 될 수 있고 손, 팔 다 될 수 있다는 거. 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특정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특정 경험들이 또 기내에서 또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승객들에게 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 이제 백석대학교에서는 어떤 봉사단이 있는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꾸준히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욱 좋고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한 분들은요. 몇 시간 동안 했다, 몇백 시간 했다 이렇게 수치화로 표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3번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친한 친구와 실력은 좋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 중에서 누구와 팀을 구성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말해보십시오. 또 본인과 다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딱 다른 질문으로 빗대어서 표현해보자면 나는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실 내가 친한 친구인데 실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실력을 내가 이끌어주면 되겠죠. 그 친구에게 어울리는 역할을 분담해주고 또 어려운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또 친구가 실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지식, 재능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리더적인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 않는 반대의 경우 있죠.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함께 친해지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누군가와 처음에 친근감, 친밀감, 좋은 친근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본인만의 어떤 인간관계 노하우를 이야기하면서 그 실력이 좋은 친구와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뤄내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팀워크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본다면 물론 함께 하는 일에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모두 함께 잘 어우러지고 소통하면서 또 팀의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역량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또 맡은 바 팀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개인의 역량을 또 어필하는 방법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친분이 없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그 친분을 쌓아 나갈 수도 있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반대로 내가 좀 리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솔선수범하고 또 희생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증명해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네, 4번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에서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해보십시오. 또 만약에 10,000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10만 원 들어있으면 치킨 사 먹어야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인성 좋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에 솔직한 것도 좋지만 또 너무 솔직하고 적나라한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좀 성의의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솔직한 속마음은 당연히 갖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숨기고 당연히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물론 순간적으로는 견물생심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 금액을 또는 이 돈을 잃어버린 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주인의 상황 입장이 떠올라서 어떻게든 빠르게 이를 돌려드리고자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10,000원이라는 금액이라도 똑같이 행동하는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던가 현금을 잃어버렸다던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로이쌤도 정말 1년에 한 번씩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또 정말 감사하게도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꼭 계셨습니다. 그런 감사하게 또 돌려받았을 때 그 심정, 또 감사하게 돌려받았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또 표현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선의를 베푸는 입장에서도 많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대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대화가 맞는데요. 소통을 하는 이유는 서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함이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실 승무원 그리고 뭐 다양한 서비스 직종에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과 소통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청이고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공감이고요.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자세입니다. 대충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레 짐작하여서 답변을 했을 때는 소통에 있어 불통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불통은 오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이라면 불만 고객 형성의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친구 관계에서 또는 처음 만난 사람들 또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 또는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들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해하고 도움을 줬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풀어본다면 실제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런 것이 중요하다, 늘 바르고 고운 말을 실천해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친구들과 소통할 때 또 혹은 소통을 하면서 좋았던 경험 혹은 나빴던 갈등이 생겼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소통이 정말 바람직한지 좋은 방향인지 깨우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풀어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보시오. 그 중요성에 비추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십시오. 일단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요, 사실상 하나의 인간관계 중 하나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용, 배려, 희생을 베풀 수 있지만요, 사실 이런 부분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서로가 서로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관계이다. 부모님이 배려하고 희생해 주시는 만큼 감사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나 또한 부모님께 원하는 그리고 부모님이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서 부응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라 라는 것은 좀 너무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를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고맙다 우리 딸 아들 감사하다 정말 칭찬했던 칭찬받았던 감동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저는 좀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또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도가 무엇일까? 대단하게 물질적으로 막 제공하고 도움 주고 하는 것보다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아직 학생이니까 부모님이 어떤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몸이 아픈 곳은 없으신지, 또 부모님께서 요즘엔 걱정 고민은 없으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또 부모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만 이해받길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들 또한 부모님을 하나의 존중하고 공경하는 인격체로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노력하는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7번은 로이쌤이 한번 읽고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번.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십시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지원 전공에,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간단하죠. 본인의 장단점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죠. 긍정적인 성격도 가능하고 적극성, 도전정신, 배려심, 리더십 같은 게 정말 많겠죠. 하지만 이 장점을 내가 타고난 것을 말하기보다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로 해서 풀어낸다면 좀 더 차별화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단점을 얘기한다면 또 단점은 또 너무 장점 같은 단점은
이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본인의 단점을 알고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과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개선하는 자세를 통해서 또 다양한 역량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치명적인 단점을 이야기하면 사실상 조금 민망해요, 면접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점 같아 보이지만 너무 치명적인 것은 또 배제해 주시고요. 또 너무 장점 같은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조급하다, 성격이 급하다, 이건 확실한 단점이 맞잖아요. 개선하기 위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았고 이를 실천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이런 점이 학업에 있어가지고 또 객실 승무원을 근무함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에 녹여낸다면 좋은 답변이 될 거고요. 비율은요, 장점을 3, 4 그리고 단점을 6, 7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개선 방향까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8번. 본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런 자기 표현을 지키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네, 이건 그냥 본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실 뭐 본인의 성격의 장점을 이야기해도 되고 본인의 가치관을 이야기해도 되고, 앞서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뭐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려있는 오픈된 질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하셔도 사실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본다면, 저는 도전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왜 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을 통해서 성취감 느끼고 새로운 장점,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내겐 큰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준비함에 있어 또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 평소에 도전해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또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 내가 문과생이었는데 이과와 관련된 걸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과였는데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위해서 내가 문과에 대한 어떤 공부를 했던 것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영어야 누구나 공부를 하지만 조금 특별한 어떤 언어, 뭐 중국어, 일본어 넣어서 또 뭐 인도어, 스페인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성적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객실 승무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도전을 통한 역량 개발 강화가 차별화되는 점이 될 수 있으니까, 나도 앞으로 입학 후에도 이런 도전 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객실 승무원 지원자로 성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 과목이 전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는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이라면 솔직히 뭐 열심히 안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했던 과목 혹은 어려웠던 과목 혹은 뭐 승무원과 관련된 역량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과목도 괜찮겠습니다. 사실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그 부분에서 승무원의 역량과 연결 지을 수만 있다면 다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고 한다면 체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친구들과 함께 팀으로서 시합을 뛸 수도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겠죠. 반면에 또 미술이라고 하면 좀 더 섬세함,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할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사회 문화 그리고 진로와 같은 이런 과목들을 배워본다면은 또 직업에 대한 탐구를 이어갈 수 있었고, 또 다양한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객실 승무원의 경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그런 센스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 과목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모든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가치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객실 승무원을 할 때도 항공서비스학과는 뭐 관련된 전공이니까 승무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직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미술을 전공해도 디자인을 전공해도 또 다른 뭐 누군가를 지도하는 그런 교육 쪽에 전공을 하더라도 반드시 객실 승무원이 되었을 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역량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좋아했던 그 과목을 설득력 있게 내 경쟁력 어필한다면요, 면접관님께는 귀에 들리는 그리고 설득될 수 있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것입니까? 지원 전공은 둘 중 어떤 항목에 더 비중을 두고 지원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사실 이거는 뭐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명확하게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가치관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잘하는 일은 뭘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취, 목표, 달성 이런 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이게 아마 잘하는 일이 될 것 같고요.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 오랫동안 실증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테디쌤이 생각하는 최고의 직업이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데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저 또한 학생들을 만나고 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 일임에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를 이 두 가지 가치관에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또 그들의 니즈를 빠르게 캐치해서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요. 그렇게 두 개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객실 승무원이라는 일 또한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좋아하지만 오랫동안 할 수 있다, 행복하게 내가 승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답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장점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항공서비스학과에서 올바른 객실 승무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객실 승무원이 되어서도 내가 정말 오랫동안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이쌤이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이거 두 개를 나눠본다면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제 평소에 뭐 누군가가 나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서비스 직무에 또 적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센스껏 누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도움 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또 잘한다면 또 고객 만족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말장난과 비슷한 거예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굳이 경계를 크게 둘 필요는 없거든요. 누군가는 외국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외국어 배우는 것이 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에 맞게끔 잘 답변을 연결하셔가지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10가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봤는데 이 10가지만 분석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영상이 길어지네요. 총 20개의 답변을 저희가 다 촬영은 하진 않고 1편, 2편 나누어서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추천해서 좋아요가 50개 이상 올라온다면 저희가 2탄 바로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강의 듣고 싶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기출문제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100점 만점 답변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항공과 입시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작은 이 바늘 구멍에서도 여러분들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화이팅!